한국형 전투기 개발 속도 분화, 국제 경쟁 입찰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라. 추락 위기에 놓였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비상할 기회를 잡았다. 2013년 11월 22일 군은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F-35A로 기종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국방종기 계획 소유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KF-X는 퇴역할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 확보하는 사업이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하이급 스텔스기 40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KF-X에선 공군의 주력기에 적합한 미디엄급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 군은 2022년쯤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우선 FX 사업으로 6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운 뒤 나머지 부족한 전투기는 중간 수준의 성능을 갖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2030년대까지 120대가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KF-X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3번의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번번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개발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F-X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이어 KF-X 체계 개발로 가야 했지만 2013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면서 또다시 1년을 허비했다. 장조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과거 공군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공군은 기본 훈련기인 KT-1과 고등 훈련기인 T-50을 운용해온 사용자로서 우리의 항공기 개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경우 개조 개발이 용이하고 군수 지원이 유리하며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디즈 대응 위해 KF-X 개발 서둘러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일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항공전력의 각축장이다. 독도와 이하도 등 동북아에서 영토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KF-X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건국대 무기체계 개념개발응용연구소 신보현 소장은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JE-20과 JE-31을 시험 비행 중에 있고 JE-20은 2017에서 2019년, JE-31은 2020년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2007년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이래 신신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고 내년 3월 F-22 랩터를 형상화한 신신 전투기를 시험 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소장은 이하도 문제 등 대북 대응 능력을 넘어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지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KF-X 개발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독자적 능력 갖추려면 특수임무를 띠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한편 평시 임무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KF-16 업그레이드도
1개 대대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F4 팬텀과 FA-50으로는 주변국의 첨단 하이급 전투기를 밀어낼 수 없다면서 밀어내기 임무에 특화된 KF-X 미들급 전투기가 상당수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KF-X 사업은 예산, 기술력 확보, 해외 파트너 선정 등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KF-X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검토와 재검토를 거듭해오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만큼 고려 요소도 많고 위험 부담도 많은 사업이라는 방증이다.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500억 원을 투입해 KF-X에 대한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2012년 말 ADD가 탐색 개발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 국내 기술 수준, 해외 시장 개척, 해외 기술 협력, 개발 항공기의 요구 성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예산과 해외 수출 문제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항공기의 요구 성능, 개발 방안, 해외 기술 협력 문제 등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항공기의 작전 요구 성능 문제는 공군에서 제시하고 합참에서 검토 승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고 승리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부서가 공군과 합참이다. 따라서 합참과 공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F-X 사업과 관련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발 형상과 개발 방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국방부 산하의 두 개 기관과 제작업체가 서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기관인 ADD,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는 키더,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세 기관이 각각 다른 형상을 내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2013년 9월 24일 방추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중기계획사업으로 정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안건을 상정하는 모습. 예산 문제는 본질 아니다. 전문가들은 KF-X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군의 전력 증강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호근 예비역 공군 소장은 KF-X 사업은 합참과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 기관들과 업체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상황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혹자는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해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하향 조정해 국내 기술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투기를 먼저 개발하고 이어서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면서 우리의 영공을 방해하기 위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KF-X 사업의 주목적이고 항공산업 발전은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잘라 말했다. 지금부터 KF-X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도 2020년대 중반에 가서야 새로 개발된 항공기가 공군 작전에 투입될 것이다. 이 항공기는 20년 내지 30년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대까지 40년간 우리의 영공을 지켜야 하는 항공기다. 따라서 2020년 이후 2050년대까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고려한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공군과 합참에서 제기한 ROC를 충족하는 F-16+알파에 해당하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30에서 40년 쓰려면 ROC를 높여도 시원치 않은데 기술 수준이 약하니 리스크가 많아 ROC를 낮추라고 한다. 그러려면 차라리 KEFX 사업을 접는 편이 낫다면서 탐색 개발 단계에서 협력을 모색했던 터키도 최근 들어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의 ROC를 F-35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였다고 했다. 그는 또 터키는 예전 한국과 ADD 차원에서 공동 개발을 모색하다 중단한 적이 있다며 만약 터키와 한국이 KEFX를 공동으로 개발하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 단계가 통상 본격 개발을 하기 전에 탐색 개발을 통해 ROC를 정하고 가능성을 체크한 다음 체계 개발 단계로 넘어간다며 최근 방사청은 2년간 200억을 투입하는 예비 체계 개발이라는 단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청이 KEFX 사업을 죽일 수는 없고 체계 개발 업체로 선정된 카이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 벌기용 궁여지책을 쓴 것 같다며 공군 입장에서는 2014년 당장 체계 개발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의 소위 이 예비 체계 개발이라는 단계까지 만든다면 도대체 국산 전투기는 언제 전력화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FMS의 절충 교역은 없다. 공군 전력기획참모부장을 지낸 K씨는 국내 기술 수준과 해외 기술 협력은 작전 요구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항공기의 ROC를 하향 조정하면 국내 기술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해외 기술 협력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K씨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기술로는 KFX 개발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해외 기술 협력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 기술 협력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얼마 전 ADD와 카이가 현재 우리의 국산 전투기 개발 능력은 89% 정도라고 하자 기더는 개발 능력은 50에서 60%밖에 안 된다며 서로 다툰 적이 있다며 그러나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면 어차피 해외 기술의 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방사청은 기술 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X 사업의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KE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무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절충 교역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획득할 경우 상대 국가의 관련 부품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요구하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무역 형태다. 언뜻 보면 매우 타당한 방안처럼 보이나 이 방안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절충 교역을 통해 이전하는 기술들은 모두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리고 FX 사업본 계약에는 절충 교역으로 인한 일제의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FX 사업 입찰 경쟁에서 방사청은 KEFX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 이전을 경쟁업체들에 요구했고 보잉과 이지는 절충 교역으로 여러가지 눈길을 끄는 제안을 했다. 대외군사 판매 사업 방식으로 참여한 F-35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인 미국 정부에서 절충 교역 요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작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절충 교역 의무는 없지만 입찰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산업협력 형식으로 임했다는 것이다. 예비역 공군 장성 A씨는 미국 정부는 첨단 무기 판매는
대부분 FMS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절충 교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는 F-35를 한국에 인도하는 것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우리와 미국의 인식 차이가 커서 FMS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며 미국 정부에 F-35를 납품하는 록히드 마틴만 양국 틈바구니에서 몸이 달아 한국의 군사위성 프로그램과 수십만 쪽에 달하는 F-35의 기술 관련 문서, FX 사업을 지원할 수백 명의 전문 인력 파견 등 수조 원에 달하는 대가를 약속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 소유권, 기술 이전 승인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 김영호 전 록히드 마틴 한국 지사장은 미국 방산업체들은 수리 부문의 노하우는 전해주더라도 현대 산업사회의 권력인 소프트웨어 기술은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업체들도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FX 공급 업체들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니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얻기가 처음부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핵심 권한은 미국 정부가 다 갖고 있는데 경쟁 업체들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그들은 미국 정부 승인 사항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난색을 표할 것이라고 했다. FX와 KFX 사업 분리해 추진해야. 2013년 11월 열린 ADX에서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 모델을 선보였다. ADD가 탐색 개발을 통해 확정한 C-103모형이다. 전문가들은 F-35 40대를 구입하는 FX 사업 협상에서는 절충 교역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KFX 개발을 위한 해외 기술 협력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이 FMS 방법 외에는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FMS 사업 요구사항에 일부러 포함시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FMS 사업 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FX 사업 요구사항에서 분리시켜 상용 경쟁 구매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공군의 FX 사업과 KFX 사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으로 진행시키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 상대는 F-16과 F-35를 제작해서 해외 시장에 팔고 있는 록히드 마틴이다. 마틴의 한국 정부가 F-16과 F-35의 중간 성능을 갖는 KF-X를 개발해서 한국 공군에서 사용하고 해외 시장에도 팔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의 제이씨는 오히려 불편한 요구가 본 계약의 가격 협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잠재적 경쟁자가 될 한국에 중형 전투기 제작 기술을 넘겨줄 기업이 있겠느냐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KFX 사업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유럽 국가들도 보유하고 있고 KFX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면 이번 기회에 미국 업체와 제3국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KFX 사업의 기술 협력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F-16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형 전투기 시장을 공략 중인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작하고 있는 이즈와
그리펜 전투기를 생산하는 스웨덴의 사부사는 KF-X 사업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소극적이다. E-50 기술을 한국에 제공한 록히드 마틴은 KF-X 기종이 최신의 F-16EF의 경쟁 기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KF-X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F-15K를 개발한 보잉도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유럽 항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가 KF-X 사업을 공개 경쟁 입찰에 붙인다면 이즈, 사브, IAI, 다소 등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KF-X 사업은 21세기 초에 벌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록히드 마틴과 보잉도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